예, 이현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쇠셨습니까?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이제 부산 지역구에 가시고. 지역구는 그 전에 예. 추석 전날까지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인사도 좀 하고. 예. 네, 저희 지역구에는 시장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재래시장이 없어요.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 왜 명절 때나 특별할 때 현수막 걸잖아요. 네. 근데 이현주 의원님 상당히 좀 특색 있게 걸으셨다고 그래요. 네. 병원 안내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 되게 고향을 찾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원 안내 이걸 걸으셨다고? 네. 그쵸. 그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그건 제가 냈어요. 야.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있는데 그거를 이제 SNS 같은 데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의원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현수막으로 걸자. 우리 지역의 현수막에 걸자. 이렇게 좀 급하게 했죠. 그게 실생활에 딱 와닿는 거죠. 쓸데없이 돈 쓰는 것보다. 그럼요. 그리고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그 현수막 공예잖아요. 명절만 되면 너무 그래요. 막 천편일률적으로 예. 똑같은 현수막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그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기왕 그럴 바에는 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뭔가 도움되는 걸 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아서 예. 저도 잘했다 싶고요. 여하튼 그만큼 국민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시구나 의료 대란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네. 예, 역시 이현주 최고다. 이현주 최고가 최고다. 오늘 근데 아침에 큰일입니다. 뉴스토마토 보도한 내용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핵폭탄이라고 그래서 김건희 녹취가 나오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지만 일단 드러난 게 저는 의미가 가장 큰 게 지난번에 그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영선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일단 그걸 가지고 이준석 의원이랑 칠불사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한 거 다 나온 거 보면 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정황상.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애초에 보궐선거 할 때부터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의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가능성,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이상한 공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소문으로만 예. 이거는 용산 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거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 이런 게 많았거든요. 용산 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소문이니까 사실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천이 이상하게 강행이 계속되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국힘이 이제 진 공천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아마 뭔가 누군가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르지 않았으면 됐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아주 막강하지 않습니까? 지금쯤이야 사실은 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공천이다 싶으면 저항도 하고 하겠지만 그때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아마 개입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천만 했겠습니까? 개입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서 보면 계약이 좀 이상하다. 거래가 이상하다. 의사결정이 이상하다.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고요. 2,000명 왜 나왔을까?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녹취에 나오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 네.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얘기 들어보면 나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또 김건희 여사 방금 나 전화 받았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그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실제로? 보면 그 녹취에도 이렇게 예. 나오지 않습니까? 허세다. 뭐 이제 또 그렇게 나올 텐데.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뭐 허세인데 그러면 취임식에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겠어요? 예. 그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은퇴한 지 좀 된 사람이었는데 경남 창원이라고 하면 그 의창이라는 곳이 창원에서도 굉장히 약간 마산에 가까운, 그래서 보색이 되게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 치면 갑자기 뭐 수도권에서 떨어져서 은퇴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호남에 전략공천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예. 그 굉장히 이상하죠. 그 문제가 되지 그냥 않았겠습니까? 달아주는 거죠, 뭐. 예.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얘기거리가 막 되고.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대통령 선거 직후였던, 대통령 선거 직후예요. 직후인지 2022년. 뭐 대통령 선거 중인지 하여간 뭐 거의 막강할 때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이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게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정치판 생리로 봤을 때 이런 녹취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배신을 때린 건데 명태균 씨가 왜 이런 녹취를 공개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공개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원래는 이준석 대표 쪽 사람인 걸로. 원래는요. 네. 뭐 아니면 그쪽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보궐선거 공천을 할 때는 이준석 대표 때였고 또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지금쯤은 사이가 안 좋겠죠. 대통령 쪽하고. 예. 뭐 이준석 의원하고는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불리한 내용을 공개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뭔가 좀 이제 단물이 다 빠졌다고 본 거죠. 그쪽하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내쳐지잖아요. 그 이후로는 아마 멀어지지 않았을까.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아마 가까워졌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의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특검법 오늘 오후에 지금 상정합니까? 해야죠. 네. 예.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 한답니까? 필리버스터 일단 한다고 그렇게 예. 전해져 있긴 한데 계속 필리버스터 맨날 필리버스터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 약간 지칠 수도 있고 뭐 이게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통과는 될 텐데 이번에도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인데. 네. 그러면 혹시 이번에는 통과될 제 의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밥 먹자 그러는가? 일단은 뭐 저는 기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워낙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재의결할 때쯤 되면 또 더 낮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정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이 뭐 명봉백은 물론이고 최근에 보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이것도요. 그 최근에 그 공범에 대한 방조범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인식만 미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방조가 인정된다 이런 취지로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예. 또 아까 얘기한 그 선거 개입 문제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랑 굉장히 중한 범죄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개입했을 리는 없고 대통령이 통해서 했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위반, 정당 활동의 자유 위반.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그 위헌,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해서 물론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탄핵 사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수사할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거부권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이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전략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에도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면 어떤 틈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다듬어서 그쪽 지형을 만들어 놓고 좀 통과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거는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가 먼저인지는, 그죠? 세상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뚝이 무너지는데 어디서부터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다 하면서 보는 건데,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뭐 희한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상 지금 심리적 불신임 상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국민들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막 그때 박근혜 대통령처럼 화르륵 타오르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돼. 심지어는 보수층에서도 이 사람이 보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계속 대통령이 하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악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무슨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너무 무능하니까 하는 것마다 망치니까 그만 내려왔으면 좋겠다. 경제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심리적 불신 상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트리거가 있느냐 하는 그 차이인데 저는 심리적 불신임 상태에다가 사실상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점점 신뢰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다. 물론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요.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국민의힘에서 야 그냥 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같이 탄핵하든지 하고 그냥 끝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또 다른 게 이분이 보수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하고 같은 진영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또 보면 뭐 무슨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요. 뭐 용병 비슷하게 왔는데 정치판 자체를 막 미꾸라지처럼 흐트러뜨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냥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리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마음속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없죠. 다만 이제 이것 때문이죠. 보수층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안위라든가 여러 개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그 국민의힘 안의 의원들도 과거에 어떤 그 경험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이게 어떤 대세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민심이다. 그래서 대의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더니 오히려 배신자로 나중에 낙인 찍혀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어떤 뭔가 학습 효과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애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수를 자기 손으로 괴멸시키고 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친다고 해서 보수 내부에서 어떤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정치적으로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현주 의원님 나오시니까 무섭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요. 대정부 질문 때 무서운 모습 보여주셔서 그랬나 봐요. 수산나 K님이 무서운 여전사 이현주 의원님 대정부 질문에서 완전 쩔어버렸어요.
피눈물 흘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웃지 마세요. 이 새끼들아. 최고 최고 최고였어요. 제가 막말을 안 했어요. 죄송한데. 근데 그 피눈물 그거 정말 제가 사실 거기서 많은 게 생략돼서 다 일일이 얘기를 못했지만 사실 산자위나 정무위에서는 조사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요, 적어도요, 중기부, 농축산부 여러 지자체에서 이 위메프, 티메프의 중간에 이 중재를 이들하고의 거래를요, 정부가 알선하고 그 심지어 이것을 공고를 내서 예산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공고를 내고 심사까지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와서 거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TMF가 자본 잠식 상태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정부의 그런 공고나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그리고 정부가 그 공고에 보면,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보면 밑에 정부 로고까지 있는데 그거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책임이 없다. 저는 집단 소송 미국 같으면 했을 거고요. 네. 분명히 일말의 책임이 인정이 될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래하신 경우도 있고. 근데 적어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모자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정책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주고 일부는 못 받은 거예요. 이 자금조차도. 그리고 금리가요, 5점 몇 프로 넘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료까지 합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시중금리도 조금 높거든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낮춰줘야 되는, 조금은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태도도 아니고, 그 총리의 그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는 기가 막히고요. 저는 더 웃겼던 게,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키득거리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죠. 웃지 말라고 제가. 사람들 피눈물 흘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웃냔 말이에요. 그럼 욕 좀 하셔도 되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예. 웃는 사람들 얼굴을 찍어가지고 공개하고 싶더라고, 정말로. 이 의원님은 이제 법률가시면서도 또 에너지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체코 원전 그거 뭐 수주 관련해서 윤석열 부부가 지금 간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원자력 전문가 한 분께서 네. 그거 결코 돈 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가로 수주를 했죠. 예. 그런데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독자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원천 기술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원전 기술이 딴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핵 기술하고 같은 근원이거든요. 근데 이 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개량을 많이 했죠. 개량을 했다 하더라도 원천 기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핵에 대한 가버넌스, 전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자신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 자체도 자신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실제로는 제조는 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미 제조 기술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우리가 그것을 체코에다가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웨스팅하우스에다 우리가 하청을 주더라도 사실 그 하청을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 우리가 바라카인가요? 그죠? 그때 중동에 중동에 원전 수출을 한번 했었죠. 그때도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중간에 분쟁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의 자회사에다가 그 협력회사에다가 하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첫째 뭐냐면 수익을 나눌 만한 그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고 첫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만큼 현재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때하고 지금 지분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독자 기술을 많이 개량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기술 수준은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실 말로는 뭐 기술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개량 기술이 어쩌고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뭐 지적 재산권 분쟁이 어쩌고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근본은 뭐냐? 미국의 그 핵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가버넌스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사실은 NPT에 따라서, NPT 협정에 따라서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개발을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독자 개량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이것을 잘못했냐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3월인가 4월 달에 워싱턴을 가서 노래 부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워싱턴 갔을 때 그 당시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조야에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이 저쯤 되면 이제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할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미국으로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문제를 던지고 이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기술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노래만 부르고 오셨죠. 그냥 뭐 국빈 방문이니까 가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 내주고 그죠? 그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면 그 당시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해결했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와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예상된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뽀찌 개평 좀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약간의 협상에 있어서 여지가 있을 때 예. 그때 이미 가서 그때 바이든하고 이것을 쇼부를 봤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허덕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 어쨌든 우리나라 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싫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김건희는 데리고 갑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서 안 할 갔으면 역할이 좋겠는데. 뭐가 있나요? 그죠? 네. 2박 4일이라고 그러던데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고 계약서 쓰러 간다는데 거기서 대통령 배우자가 할 역할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혼자 가는 거하고 와이프 데리고 가는 거하고 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윤석열. 나중에 국회에서 결산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고교 무상 교육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99%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도대체 고교 무상 교육까지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사실 다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정책 소신에 따라서 감세를 하든 아니면 뭐 균형 재정을 하든 그거야 자기가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건데 만약에 소신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씀씀이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래놓고는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또 지난번에 엑스포 때 얼마나 많은 나라에 생색을 내면서 약속을 했습니까? 원조를 약속을 하고요. 저는 그 문제들도 이번에 예산에서 상당히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아까 고교 무상 교육까지도 지금 문제가 생기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내버려 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이렇게 나돌아다닐 때입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죠. 아니 지금은요. 그분이 뭘 해도요. 국민들은요. 보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당연하죠. 근데
보기 싫은 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그거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걸 좀 아니면 여쭤보고 이제- 싶어요. 지금 보십시오. 꼼짝 않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벌써 뭐 마포대교 순신화가 그다음에 뭐 어디 장애인 뭐 단체 뭐 가서 저기에 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거의 국민을 상대로 약간 시위하는 거 비슷해요. 뭘 봐라.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거죠. 아, 그 수사 결과는 나왔잖아요. 자기가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시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 상대로 저는 힘겨루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정신을 정말 못 차렸구나. 근데 그 느낌을요, 국민들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힘겨루기 하듯이 나오네? 특히 이번에 마포대교 그 건하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서 그 난리가 났으면, 그죠? 검찰에서 그 이후에 뭐 수사심의위원회다 뭐다 해서 그 난리가 났으면 사실은 정말 그 조심해도 그래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란 듯이 나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국민을 상대로 뭔가 약간 이렇게 겁박하는 느낌을 받죠, 국민들이. 멘탈 하여튼 정신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의원님이 그 전에 윤석열 대선 후보 되기 전에 만나보셨다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는 혹시 안 만나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분은 못 만나봤어요. 근데 얘기만 좀 들었죠. 만나봤으면 좀 더 자세히 좀 파악이 됐을 텐데. 그래서 얘기로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냥 뭐 보통 같이 있으면 그분이 얘기 다 한다 뭐 이런 얘기. 윤석열과 같이 있으면 네. 오히려 본인이 네. 그때부터 V0였구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만. 매우 특이하죠. 네. 그런데 그리고 권력욕이나 어떤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그 사람의 그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한국의 고위공직이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이분 아마 끝까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끝까지 아마 저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항하겠죠. 그래서 뭐 계엄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이나 우려가 있었습니까? 이제 저는 그 김용현 그 지금 장관이던 예. 김용현이 그 경호실장인가요? 경호실장이 되자마자 경호처장. 예. 경호처장이 되자마자 그 경호법 시행령을 고쳐요. 근데 경호법 시행령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내용들인데 경호처가 그 서울 인근에 말하자면 이제 경호 범위 안에 있는 대통령 주변에 군과 경찰을 다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그 경호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실제 개정이 좀 되고 시행령으로 개정한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범위는 굉장히 제한돼 있긴 하지만 경호처에서 주변의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경호처장이.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니 뭐 하느라고 그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개정하려고 하지? 이상하다. 왜 군과 경찰을 주변에 있는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주변에 있는 군과 경찰을 본인이 지휘하려고 하지? 이건 매우 수상쩍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그 사람이 매우 수상쩍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령 개정 시도 그 다음에 아마 경찰이나 요건 아마 국감 때 의원들이 아마 조사를 다 할 텐데요. 경찰 내부의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군 내부의 지휘 체계들이 이상하게 바뀐 게 있을 수 있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일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에 설사 그렇게 한다 그래도 과연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쨌든 파장과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경호처가 그렇게 법 시행령 고쳤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더 계엄의 가능성 있어 보이는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아주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가 이재명 대표 이제 2기 체제 출범한 지 한 달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한 달이고. 예. 한 달밖에 안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것 오래되신 것 같은데. 같죠. 저도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지도부 네. 분위기는 좋습니까? 예, 뭐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고,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 다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지도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긴 프로고 여기는 약간 아마추어하고 비교할 때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비상시국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집권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준비를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계엄령 얘기 계속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하기 시작한 얘기를 그 사람이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얘기 같은 거 주로 하고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금투세 이런 얘기들은 공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괜히 우리가 막 민심이 추석 밥상에 딴 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갈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는 민심을 좀 꺼야 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서서 그걸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렇게, 지도부 역할이죠. 이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한동훈하고 이렇게 또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역할 분담을 좀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잖은 역할을 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또 잘못하거나 굉장히 괘씸하게 또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 옆에서 치는 건 이제 제가 하는 거죠. 문득 우리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여야 지도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 말고 그쪽 파트너하고 한번 좀 토론해보고 싶다면 누구랑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최고위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덤벼라. 예, 뭐 상관없어요. 거기도 친한 사람들도 많고.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대란 이런 거는 제가 또 거기 최고위원하고 따로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쪽에서 근데 받을까 싶어요. 워낙 잘못하고 있는 게 천지라서 방어가 안 될 거예요. 곤란할 그걸 좀 해볼 만해야 싸우지. 근데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래에 뭐 그분들이 이렇게 경쟁 상대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또 어떨 때는 또 손잡고 뭔가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죠.
저희도 섭외해 보겠지만 이채곤님도 그쪽에 아는 분 많으니까 야 우리 네. 둘이 한번 해보자. 네. 거기 가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그렇게요. 아니 제가 얘기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중요하지. 그럼요. 아, 지금 당이 중요하냐고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일단 나라를 정상화 시키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교화를 좀 시킵시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